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10강 중상과학 2단원 시험 대비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기권의 층상구조와 특징에 대해 답하시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대륙권과 중간권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층은 성층권과 열권. 3. 성층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므로. 4. 열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5. 대륙권에서 구름과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고 대기가 불안정하므로. 2번 기권의 층상구조를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3. 만약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륙권에서 중간권 상부까지 기온이 낮아진다. 오존층이 없어서 중간권까지 기온이 계속 낮아지겠죠? 중간권 지나서 열권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겠죠. 4개의 층이 된 것이 2개 층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존층이 없다면 생명체가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권이 2개 층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중간권이겠죠. 이 중간권 상부까지 계속 기온이 낮아졌다가 열권에서는 계속 올라지는 이런 2개 층으로 나뉠 것이다. 4번 지구의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값은 A는 이것이고 B는 여기 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흡수됐습니다.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30% 반사되어 버렸습니다. 흡수되는 건 70%가 되겠죠. 대기와 구름이 흡수된 게 20%라면 지표에 흡수된 것은 50% 되겠네요. 그래서 합해서 70%가 흡수되겠죠. 방출되는 것도 70%겠죠. A는 50%인데 B는 70% 되겠습니다. 2번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70%겠죠? 50, 20, 50, 20 합쳐서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70%였습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복사 에너지를 A, E, D에서 구하라 했습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여기겠죠. 지표에서 방출되는 것이 일단 이 대기에 흡수되어 있다가 우주로 대부분 방출되지만 일부는 또 지구로 재방출되는 이것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D가 되겠습니다. 5번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적외선 등을 비춰서 컵 속 공기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검은색 컵과 적외선 등은 각각 무엇에 비유되었을까요? 검은색 컵은 지구에 비유되었고 적외선 등은 태양에 비유되었습니다. 2번 실험에서 검은색 컵을 사용하는 이유는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구간과 같은 상태, 적외선 등을 켜서 적외선 등의 에너지가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A 과정에서는 방출되는 것보다 흡수 에너지가 많아서 온도 올라가고 있죠. B에서는 일정해졌습니다. 일정해진 이 상태를 복사평형이라고 하죠.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사평형이 이르렀다. 4번 A 구간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그렇습니다. 문제 6번 1850년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때부터 현재 2000년도까지 계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서로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와 같은 변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변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두 그래프에서 A와 B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은 서로 비례한다. 3번 B 그래프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한 주된 원인,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입니다. 7번 지구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하여 지구 평균 온도를 높이는 현상, 온실 효과입니다. 온실 기체를 모두 고르시오. 온실 기체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와 메테인이 되겠습니다.
3번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죠. 4번 최근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많이 배출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입니다. 지구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아서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지구의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8번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X축이 기온이고 Y축이 수증기량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는 g/kg. A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X축이 나란히 가다 보면 이 Y축과 만나는 이것이 현재 수증기량이겠죠. 10.6g/kg입니다.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온도에서 3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그대로 올렸을 때 이렇게 나가보면 되겠죠. 20.1g/kg입니다. 9번 A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몇 g/kg인가? 나란하게 가보면 되겠죠. 여기 7.6입니다. 7.6g/kg. 그대로 X축에 나란하게 Y축과 만나는 점, 이게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A 공기에 있을 점은 냉각을 시켰을 때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난 점에서 그때의 온도, A 공기에 있을 점입니다. 10도씨. 10번 1번 A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 나가는 거죠. 20g/kg입니다. A 공기에 있을 점은 그대로 이렇게 냉각시켰을 때 이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아래의 온도, 이것이 있을 점입니다. 25도씨. A 공기를 10도씨로 냉각했습니다. A 공기를 10도로 냉각을 하니까 지금 여기겠죠. 여기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인데 요만큼은 더 품을 수가 없잖아요. 수증기를 포화 상태가 넘었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라서 요거만큼은 더 이상 수증기로 있지를 못하고 품어주질 않으니까 응결을 해버립니다. 물방울로. 응결량은 포화 수증기량에서 있을 점에서의 요것을 빼주면 되겠죠. 20-7.6이니까 12.4g/kg 되겠습니다. 11번 1번 상대 습도가 100%인 공기는 곡선상의 이 공기들이겠죠. A와 C 되겠습니다. D 공기의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 계산 방법은 현재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죠. 포화 수증기량을 먼저 구해보면 이 온도에서의 요 값이죠. 20g/kg이 포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8 되겠죠. 20분의 10.8 곱하기 100. 54%. 이 공기의 상대 습도,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그대로 이렇게 이어보니까 20이잖아요. D와 E의 포화 수증기량은 똑같습니다. 다 같이 온도가 25도씨이니까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 이어나가니까 5.4가 되겠죠. 20분의 5.4 곱하기 100. 27%. 현재 기온이 15도씨다. 있을 점이 5도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온이 15도씨인 거.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있을 점이 15도씨입니다. 그럼 있을 점이 5도라고 했으니까 B는 있을 점이 5도네요. 5도인 것은 B 공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공기는 B이고 상대 습도는 10.8분의 5.4 곱하기 100, 50% 되겠습니다. 5번 현재 기온이 25도씨이고 있을 점이 15도씨인 공기의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이 25도씨인 공기는 3개가 있습니다. C, D, E가 있습니다. 있을 점 여기에서 요것과 만난 15도인 것은 D 공기입니다. D 공기의 상대 습도는 D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20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은 10.8이죠. 상대 습도는 20분의 10.8 곱하기 100, 54%입니다. 12번 맑은 날 기온, 습도, 있을 점 변화. ABC는 뭘 나타나는가? 한낮에 기온이 올라가는 걸 찾으면 되겠죠. 이건 기온이겠죠. A는 기온이고 이 기온과 반비례하는 거.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는 상대 습도, 습도는 하강하죠. 기온이 내려가면 습도는 올라갑니다. 습도이죠. 그리고 이 초록색은 있을 점이겠죠. 하루 중 수증기량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있을 점은 기울기가 거의 완만합니다. A는 기온, B는 상대 습도, C는 있을 점이 되겠습니다. 13번 구름의 생성 과정을 완성해 봅시다.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된다. 부피 팽창하죠. 기온이 하강합니다. 있을 점이 도달하겠죠. 수증기로 응결이 일어나죠. 그리고 구름이 생성됩니다. 14번 플라스틱 병 속에 향연기 넣고 간이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눌렀다. 뚜껑을 열었다.
여러 번 누른 거는 압축이고 뚜껑을 연 거는 팽창이 되겠죠. 플라스틱 병 내부 변화를 서술하시오.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팽창이 된 거죠. 단열 팽창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겠죠. 부피가 팽창하면 기온이 하강하고 흐려지겠죠. 이슬점에 도달하면 응결이 되니까 흐려지겠습니다. 15번 강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강수 이론은 각각 무엇인가요? 가는 병합슬, 나는 빈정슬입니다. 나는 주로 어느 지방에서 일어나는가? 나는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 지금 이건 열대지방이겠죠. 응결이 되어서 물방울로 둥둥 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거워서 떨어지면 비가 되겠죠. 나는 이슬점이 0도,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빙정이나 물방울로 둥둥 떠 있다가 미처 빙정이 녹지 않고 내리면 눈이 되고 녹아버리면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따뜻한 비지만 나는 찬비 이론이죠. 빙정설입니다.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에 찬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16번 토리첼리 실험으로 세 지역 기압을 측정했습니다. 1번 위 세 지역의 기압을 작은 순으로 비스듬히 세우든 굵든 가늘든 상관없이 수직 높이가 높을수록 기압이 높은 거죠. 가장 수치가 작은 것이 B네요. 750mm니까 그 다음 760mm인 A가 되겠고요. 수직 높이는 760이거든요. 그 다음에 770이 가장 높겠습니다. B, A, C 되겠습니다. 1기압인 지역은 A가 되겠죠. 이 A는 760mm니까 1기압이 맞죠. 그래서 참고로 1기압은 760mm Hg 혹은 76cm Hg 약 1013헥토파스칼입니다. 17번 우리나라 부근에 부는 계절풍입니다. 대륙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버립니다. AB에서 부는 계절풍의 이름.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A양이 고기압이죠. 하강기류가 일어난 거죠. 대륙이 상승기류가 된 곳이니까 저기압이니까 대륙이 빨리 데워졌다. 여름에 부는 계절풍. 남동 쪽에서 북서 쪽으로 부는 남동 계절풍이 되겠습니다. B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B는 대륙이 빨리 식어버렸네요. 겨울이 되겠죠. 바람은 북서 계절풍이 붑니다. AB의 계절은 A가 당연히 여름이고 B는 겨울입니다. AB 중 기압이 더 높은 곳.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B가 고기압이고 A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은 상승기류, 고기압은 하강기류입니다. CD 중 기온이 더 높은 곳은 저기압 쪽이죠.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고기압이 C입니다. 18번 낮에 해안지역에서 하루 주기로 부는 바람이다. 이곳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 바람은 지표면에 부는 것을 바람이라 하죠. 바다 S6지로 부니까 바다 해자, 해풍이겠네요. 바람이 부는 방향은 바다 S6지로 붑니다. 쪽으로 불고 있죠. 기압이 더 높은 곳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바다가 고기압이겠죠. 이거는 반대다 했죠. 육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육지가 빨리 가열돼서 기온이 높아져서 상승기류가 된 겁니다. 이쪽이 기온이 높은 쪽이죠. 19번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각 기단의 이름과 영향을 주는 계절. A는 시베리아 기단이고 겨울입니다. B는 양쯔강 기단이고 봄과 가을. C는 오츠케 기단인데 초여름에 영향을 줍니다. D는 북태평양 기단, 여름에 영향을 줍니다. 2번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며 변덕스러운 날씨 변화를 주는 기단은 B이고 양쯔강 기단이죠. 각 기단의 성질. 고위도는 한랭, 중위도 온난, 저위도는 고온, 대륙은 건조, 해양은 다습 되겠죠. A는 한랭 건조, B는 온난 건조, 대륙이니까 C는 한랭 다습, D는 고온 다습 되겠습니다. 20번 전선을 나타낸 것이다. AB 전선의 이름은 A는 한랭 전선, B는 온난 전선입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 때 생기는 게 A 한랭 전선이죠. B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오르는 상황이죠. 온난 전선이 형성될 때 전선 앞쪽에서의 날씨, 여기죠. 여기에서 날씨는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비입니다. 한랭 전선에서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소나기가 내립니다. AB에 생성되는 구름의 종류는 A는 저군형 구름이죠. B는 청운형 구름입니다. 21번 우리나라를 지나는 온대 저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A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름, 한랭 전선에서 발생하는 구름은요.
저근융 구름이죠. C 지역에서 발생한 구름은 전선 앞에 청운융 구름이 생기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B겠죠. 맑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A, B, C에서의 풍향은 A는 북서풍, B는 남서풍, C는 남동풍이죠. A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름, C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름,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 따뜻한 공기고 맑다. A는 북서풍, B 남서풍, C 남동풍입니다. B가 내리는 지역은 A와 C겠죠. A는 좁은 지역의 소나기, C는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비 되겠습니다. 22번 북반구의 고기압과 저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상승기류죠. B는 하강기류입니다. A는 상승기류니까 저기압이고 구름이 생기면서 날씨가 흐리거나 눈이 내립니다. B는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이고 구름이 없고 날씨가 맑습니다. A, B의 어떤 기류? A는 상승기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B는 하강기류인데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고기압에서는 불어 나가고 저기압에서는 불어 들어옵니다. 23번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 B의 기압 배치. A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이네요. 서구동조네요. B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쪽이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이죠. 남고북저형입니다. A는 서구동저형, B는 남고북저형입니다. A와 B의 계절, 서구동저일 때는 겨울이죠. 남고북저일 때는 여름입니다. A와 B에 영향을 주는 기단, A는 시베리아 기단, 겨울이니까 B는 여름의 북태평양 기단 되겠습니다. 24번 우리나라 일기도와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장마전선이 있네요. 우리나라 허리 부분에. 우리나라 초여름이죠. 이때 이 전선은 정체전선 혹은 장마전선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주는 기단이 이 양쪽에 두 군데 있죠.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되겠습니다. 일기도 E가 나타나는 계절, 우리나라 장마철일 때죠. 초여름이죠. 이때 전선은 장마전선 혹은 정체전선, 일기도 E의 계절에 영향을 주는 기단, 초여름 장마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두 개가 있죠. C와 D 되겠습니다. C는 오호츠크의 기단, D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